이번 가나와의 경기 역시 우루과이전처럼 추가 시간이 더 주어지길 간절히 바랬던 경기였다. 역대 월드컵 중에 이처럼 한국이 계속해서 추가 시간에 몰아붙이며 경기가 빨리 끝나길 맘졸이는 게 아니라 1분 1초라도 시간이 더 주어주길 기도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만큼 한국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다. 가나전을 보고 난 한국 축구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비록 한국이 가나와의 카타르 월드컵 2차전에서 3대2로 아깝게 패배하기는 했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는 게 어떤 경기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이 있기는 했지만 가나는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한국 역시 많은 기회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해 아쉽게 패배했죠. 사실상 16강 진출은 이번 경기 결과로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던 경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죠. 가나와의 경기가 끝난 후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과 코스타리카의 경기 그리고 한국과 가나의 경기를 보고 완전히 깨달았다. 두 팀 모두 패배했지만 수준이 다른 패배였다. 일본은 그야말로 참패였고 한국은 졌지만 이긴 경기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의 두 골은 나를 설레게 했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들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은 독일전을 승리로 장식한 후 2차전인 약체 코스타리카의 경기에서 무려 주전 5명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1대0 패배였죠. 이로 인해 무난하게 2승으로 16강에 진출할 거라 생각했던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졌고 자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모리야스 일본 감독의 인터뷰는 일본 축구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모리야스 감독의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1승 1패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분위기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1무 1패로 성적이 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한국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말이죠. 체력, 투지, 전술 모든 면에서 한국에게 부족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며 축구 외적으로는 외모로까지 그 주제가 번지고 있습니다. 비록 16강 진출이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는 바로 한국의 9번 조규성 선수입니다. 우루과이전 잠깐의 교체 출전만으로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피지컬로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은 조규성 선수는 이번 가나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3분 2골이라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일단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은 조규성 선수의 잘생긴 외모에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월드컵 전에는 외국인들이 조규성 선수를 아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표팀에도 깜짝 발탁되었다 보니 정보가 잘 없었기에 조규성 선수의 등장은 더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특히나 이번 가나전 이후 조규성 선수의 실력 역시 재조명되면서 그의 인스타 팔로워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났는데요. 우루과이 경기를 치르기 전만 해도 2만에 불과하던 팔로워 수는 우루과이 이후 30만 팔로워를 넘어서더니 가나전 경기에서 골을 터뜨리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의 기준으로 무려 130만을 훌쩍 넘는 팔로워 수를 기록하며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장식하는 것은 언제나 조규성 선수였고 그의 SNS에는 한국어보다 외국어로 된 응원 댓글이 더 많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자주 보이는 언어가 바로 일본어였는데요. 그만큼 일본에서 조규성 선수의 인기는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언론 역시 조규성 선수의 활약상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스포츠워치는 프리미어리그 득점한 손흥민이 수비수 2명에게 철저히 마크당하며 기회를 만들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일본 축구보다 조규성 선수의 외모에 더욱 관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일본의 지루하고 형편없는 축구보다 조규성 선수의 골 장면과 세레머니를 보는 게 더 재밌다. 일본보다 박력 있고 뜨거운 경기였다. 조규성 선수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었네 라는 반응까지 보여줄 정도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월드컵은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만큼 여러 나라에서 자국을 홍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월드컵 여신 띄우기인데요. 아름다운 자국의 여성을 매체에 공개해 홍보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동 무슬림 국가에서 최초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술은 물론 복장과 응원, 심지어 애정 표현마저도 법의 규제를 받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카타르에서 여성은
수영장과 해변 주변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항상 몸을 가리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인 관광객도 카타르에 머무는 동안에는 바지나 긴 치마를 입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맨발과 슬리퍼 차림도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레깅스는 길이에 상관없이 허락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에서는 여전히 월드컵 여신 띄우기를 계속해왔는데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피파 공식 미녀 승리의 여신이다라며 일본 밴드 파라독엑스의 여성 드러머 쇼노를 집중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쇼노 역시 카타르의 편의점을 가거나 택시를 타도 일본의 경기가 최고였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언론 플레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일본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는데요. 반면 한국은 달랐죠.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이 응원하는 모습이 잡히며 응원단들의 한국적인 복장이 이목을 끌긴 했지만, 일본처럼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홍보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조규성 선수의 외모와 실력을 계기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대표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국을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에서조차 조규성을 보며 열광을 하고 있으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부터 일본인들은 한국 남성을 좋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키도 작고 마르기만 한 일본 남성들에 비해 한국 남성들은 키도 크고 여성들에게 다정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겨울연가의 연사마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의 열풍이 일본에 또다시 불기 시작하면서 한국 남성을 로망이라고 생각하는 일본 여성들이 많아지기도 했죠. 특히나 한국 남성들은 일본 남성들에 비해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는 점이 많은 일본 여성들이 말하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점이었는데요. 실제로 한국 남성들은 피부 관리를 위해 기초 화장품을 꾸준히 바른다거나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본 남성들에 비해 피부가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인의 체격과 일본인의 체격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건강과 체력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죠. 이렇다 보니 일본 네티즌의 관심이 일본 축구보다 한국에게 쏠려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키가 커서 타점이 높은 것도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슛은 달려들어 헤딩하고 있었기에 이강인의 좋은 크로스와 조규성의 좋은 타이밍이 없었다면 만들어내지 못할 골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조규성 선수의 웃음은 골보다 더 멋졌죠. 골이 들어간 순간 나도 모르게 비명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눈을 뗄 수 없는 시합과 외모는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독 일본 언론에 한국 까내리기가 심하다고 생각해 조규성이 골을 넣고 귀엽게 혀를 내민 것을 보고 욕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냥 비주얼이 좋은 선수가 활약하는 것이 골 보기 싫었던 것이겠죠. 특히 이전의 일본 경기는 정말 최악이었기에 더욱 언론 플레이를 했을 것입니다. 일본인인 내가 봐도 어제의 일본전보다 재미있고 훌륭한 경기였다. 한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본 성적에 비해 뒤처지고 있지만 일본이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국 정도의 승리에 대한 집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처럼 포기하지 않고 뛰었다면 적어도 패배를 했더라도 지금처럼 욕을 먹지는 않았을 거야. 한국과 가나 같은 열정적인 경기를 보여주면 누가 욕하겠어. 너무 답답합니다. 조규성 선수는 꽃미남 느낌이라기보단 분위기가 장난 아니야. 치명적으로 섹시하다. 저런 인물을 왜 이제야 안 것일까? 나는 이럴 때 쓰려고 오빠라는 말을 배운 것 같아. 나는 조규성 선수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냥 오빠라고 부를래. 한국에는 유독 미남이 많은 것 같아요. 나를 포함해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을 좋아하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무심코 경기를 보다 조규성 선수를 보고 한국을 응원하게 되어버렸어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일본 경기에서 한한 마음을 한국 경기를 보면서 힐링하게 되었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오길 바랍니다. 플레이가 화려해서 한국 내에서도 인기가 높을 것 같다. 병력도 맞췄고 아직 젊기 때문에 포르투갈 전에서도 활약하면 유럽으로부터 오퍼가 올 것 같은데. 피지컬도 좋은데 투지도 있고 헤딩도 강해요. 못해도 분데스리가 수준에서는 엄청난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신기한 게 한국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체력만이 아니라 피지컬까지 좋은 공격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손흥민이 그려있고 조규성도 그래. 다음엔 어떤 선수가 나타날까? 일본 선수들도 이제 피지컬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얼굴도 꽃미남에 패기도 있고 헤딩 능력도 강하다. 오늘 경기에서 확실한 MVP였어. 코스타리카전에 우에다와 모든 능력이 정반대라 너무 슬프네. 일본에도 이런 수준의 선수가 나오길 바랍니다. 정말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될 텐데 말입니다. 왜 일본에는 한국처럼 미남 선수가 잘 나오지 않는 걸까요? 오늘부터 한국 축구 팬이 되기로 했습니다. 축구는 잘 모르지만 조규성 선수의 경기를 매일 볼 수 있다면 한국 축구에 대해 공부도 할 자신도 있어요. 일본 여성들이 말하는 멋있는 한국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조규성인 것 같아. 건장한 체격의 귀여운 모습이라니 너무 멋있잖아. 일본에서는 저 정도 키와 덩치를 가진 남자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거든. 조규성 선수의 SNS를 들어가 보면 패션 센스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옷을 잘 입는 것은 한국인들의 기본 능력인가 봐요. 분명 성적은 일본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왜 모든 주목은 한국이 받는 느낌인 걸까? 비주얼이 이토록 중요한 부분이었어. 이상으로 한국 가나전과 조규성 선수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